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단원 마무리 못 풀었던 문제들, 앞문제랑 뒷문제 남아있죠. 그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문제만 있는 학습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학습지를 반드시 먼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풀이가 없기 때문에 답지 보고 바로 매기시면 되겠고, 우리 6번부터 9번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번부터 15번까지 풀이를 하게 될 건데, 이 문제들은 강의 듣고 여러분이 만약에 틀리거나 풀이가 좀 미비한 문제들이 있으면 풀이를 고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출하실 때 학습지를 반드시 모두 매기시고 고쳐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자율적으로 풀어보시고 이 문제들 자율적으로 답 매기시고요. 지금 풀이는 생략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꼭 물어보고 해결하고 지나가도록 하세요. 자, 10번 문제는 문제가 일단 길죠. 그래서 항상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항식 어쩌고저쩌고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구해야 될 거 두 가지죠. 상수 k의 값과 f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끊어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과생이라 그런지 이게 긴 문장 보면 굉장히 겁이 나는데 다른 학생들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항상 끊어서 읽는 습관 들이도록 하시고 이 문제들을 좀 요약해 볼게요. 일단 다항식이 너무 기니까 일단 다항식 먼저 적어놓고 우리 두 번째 줄을 보면 이 다항식이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그 말인 즉슨 얘는 이 전체 다항식이 2차식 어떤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fx를 일단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이 좌변에 있는 이런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항식에서 지금 다항식이 4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 4개를 2개씩 묶어서 일단 곱해보는 거예요. 이때 선생님은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8을 곱할 건데요. 그 이유는 얘들을 곱했을 때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6이 나오고, 우리 또 남은 2개 있죠. x 플러스 4랑 x 플러스 6 요거 2개를 곱했을 때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x제곱 플러스 10x, x제곱 플러스 10x 이렇게 보이니까 아, 치환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했던 거를 정리해보고 뒤에 플러스 k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 시도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요거 큰 거 자체를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두면 우리 요 식이 a 곱하기 뭘로 바뀔까요? 얘는 8개 차이 나죠. 그러면 a 플러스 8이니까 a 플러스 8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다시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k가 되고요. 이 식이 지금 어떤 2차식의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k 값은 얼마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8의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 k가 된다고 했죠. 2차 함수 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요 k 16 나오면 얘가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a 자체를 요걸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4를 더한 만큼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전개하고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안에 2차식의 전체 제곱으로 만들어지고 겸사겸사 k의 값도 얻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값을 찾아냈죠. k의 값은 우리가 16임을 알아냈고, 자, 이제 두 번째 남은 것은 뭐냐면 f1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f1은 fx가 먼저 나와야 될 텐데 fx는 바로 요 끝나고 인수분해된 요 안에 있는 2차식을 의미했어요. 요 안에 있는 게 fx였고 f1이라는 거는 x자리에 1을 넣은 거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0 더하기 20이 되어서 3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상수 k의 값은 16이고 f1의 값은 31이니까 더했을 때 47이다 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자, 11번을 보면 어떤 다항식이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을 보면 습관적으로 밑줄 딱 친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f
2분의 1을 넣어주면 0이겠구나. 요 말을 꼭 바로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를 0 만드는 x값인 2분의 1로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배운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보고 바로 행동하시면 돼요. 여기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0 만들어 봅시다. x자리에 2분의 1을 넣어주면 2 곱하기 8분의 1 빼기 3의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2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문장을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4분의 1 빼기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의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2분의 3이니까 넘겨서 2분의 3 2분의 1의 2. 그럼 결국 A는 3이 되겠네요. 자, A 값 구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A 값을 구하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 해달래요. 자, 그래서 A 값 잠깐 치우고 옆에 인수분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왔죠.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쓰면 되게 막 글씨 막 난잡한데 그래서 잠깐 지우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fx 다시 쓸 건데 a 자리에 우리 아까 구했던 3을 넣어서 마저 식을 완성할게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쌤 뭐 쓸 거냐면 문제에 2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죠. 조립제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하면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에 요 2분의 1을 집어넣죠. 요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조심해 볼게요. 자, 조립제법 하면 내려와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하면 이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요걸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지 x-2분의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린 지금 x-2분의 1로 나누어 떨어진 것처럼 계산했기 때문에, 즉 요식을 2로 나눠서 계산했기 때문에 몫도 우리가 요건 가짜 몫이라 했어요.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진짜 몫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 예전 수업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진짜 몫이 여기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주면 2x-1로 나눠 떨어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값은 3이고 인수분해하면 요거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번 문제는요, 인수분해 배우면 항상 이런 게 등장을 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어떤 문제가 등장했었냐면 우리 보고 막 100제곱 빼기 99제곱 이런 거 계산하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진짜 100을 제곱해보고 99를 제곱해보면 물론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합차 공식을 배웠으니까 얘를 100 빼기 99 곱하기 100 더하기 99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199니까 정답이 199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계산하면 다 되는 문제들 인수분해로 문제를 많이 내는데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하면 직접 계산하시면 돼요. 2018 세제곱 계산하고 뭐 이렇게 풀면 괜찮아요. 만약에 다른 문제를 다 못 풀겠는데 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학을 몰라도 이 문제는 다 계산해서 푸시면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 진짜 못 풀겠다 하면 무조건 계산하시길 바라고, 그래도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인수분해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 지금 제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풀만 하시면 요 풀이 방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숫자를 문자로 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7, 2018이 등장하는데 2018 두 번 등장하니까 선생님 이거를 뭐 A로 한번 더 볼게요. 자, A로 둔 다음에 얘를 식으로 한번 다시 나타내면 A 세제곱 플러스 1에 분모는 A-1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좀 전개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러분 요거는 1이 항상 변화무쌍하다 했죠. 1을 세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1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 기억 안 나는 학생들 책 한번 보고 오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잘 보세요. 자, 눈 크게 뜨고 보니까 이 약분되죠, 여러분. 분모랑 분자랑 약분이 되는 거야. 약분되면 뭐만 남냐면 a 플러스 1만 남죠. 근데 우리가 a를 2018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2018 더하기 1을 내주니까 결국 정답이 뭐가 나왔다? 2019가 나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하고 괜찮죠?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계산들 내가 2018의 세제곱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금방 풀 수 있다라는 사실 알려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일단 보기 싫게 생겼죠. 보기 싫게 생겼고 게다가 2차식을 5제곱 해달래요. 자, 이런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5제곱을 해야 될까요? 네, 5제곱이란 얘기는 여러분 제발 전개하지 마 뭐 이런 의미거든요. 전개하지 말고 제발 똑똑하게 풀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열심히 풀어 헤쳐서 막 전개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하는 이 풀이 방법이 고등학교 2학년에 확률과 통계 배울 때 다시 등장을 할 거예요. 이항정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 풀이 방법 잘 기억해 뒀다가 내년에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일단 여기 잘 보면 A0, A1, A2, A3 뭐 쭉쭉쭉 해서 A10까지 나와 있을 거고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여기 X의 개수랑 뭐 X세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A3, A5, A7, A9 이렇게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전체에다가 X의 1을 넣는 거예요. 자, X의 1을 넣어주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 빼기 1의 5제곱이고 우변 같은 경우는 A0, A1, A2, A3, 땡땡땡땡땡, A9, 10 갑자기 영어 쓰다 한글 쓰다 하죠.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계산해주고 할게. 자, 요거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겠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얘는 1 더하기 2 빼기 1의 5제곱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잘 보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땡땡땡땡땡 지금 홀수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죠.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A9 그 다음에 A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홀수만 남기고 싶은 거야. 이때는 연립방정식 아이디어를 쓰거든요. 요 식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더하거나 빼주면 뭔가 홀수만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면 이 홀수만 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목적은 이거를 지우는 거잖아. 지우고 홀수만 남기는 거니까 이 두 식을 빼주는 거예요. 자, 빼주면 자, 이거 잠깐 계산할게요. 얘는 없어지니까 32죠. 마이너스 32에서 32 빼주면 마이너스 64는 없어지면서 얘는 2a1 그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그 다음은 2a3 같은 방법으로 요렇게 a5, 2a7, 2a9 요렇게 남겠죠. 근데 우리가 묻는 거는 여기서 2를 다 지워준 거니까 2로 나눠주면 a1 더하기 a3 A5 여러분 선생님이 5를 영어로 못 읽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이너스 32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도대체 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중단원 마무리 있냐면 여러분 맨 처음에 항등식 배운 적 있죠. 항등식에서 항등식의 의미 자체가 좌변과 우변에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등호를 만족한다 했기 때문에 x에 1을 넣어도 좌변 우변이 같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좌변 우변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수치를 대입했기 때문에 이 항등식 중에서도 수치 대입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문제 남았거든요. 좀 더 힘을 내서 14번, 15번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문제인데요. 14번 문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문제인데 그냥 뭐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나머지가 있는 것보다 나머지가 없는 게 문제 풀기 훨씬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 다항식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ab 값을 일단 구해준 다음에 ab를 곱해달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 진짜 조립제법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1 a 마이너스 7 b가 되고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조립제법 1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그대로 하면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더하죠.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더해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되고 여러분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0이 돼야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1로 한 번 더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로 한 번 더해서 1로 한 번 나누고 또 나눠도 되니까 또 조립제법을 하면 그대로 내려와서 1 곱해서 1 a 플러스 2 곱해서 a 플러스 2
더해서 2a-4 그랬을 때도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에 의해서 a 값이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첫 번째 구했던 사실에서 2가 나왔기 때문에, a는 2가 나왔기 때문에 2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서 b 값이 4라는 사실도 알게 되겠죠. 너무 좋은 문제 아니에요? 나눠 떨어지니까 조립제법 2번 하면 끝! 자, 그래서 a 값은 2, b 값은 4가 되어서 a 곱하기 b의 값이 8이다 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항상 사람들이 좀 이상해. 마지막 문제를 좀 읽기 싫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과서나 문제집이. 자, 근데 이 15번에 쫄게 아닌 게요, 이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뭐 시간과 속력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뭐 PT는 무엇이고 뭐 이거일 때 뭐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다 안 읽잖아. 잘 안 읽고 얘만 막 읽는 현상이 있잖아요. 얘도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두 번째 줄을 잘 보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요. 세 번째 줄에서 전력이 PT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류를 IT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써주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선생님 물리 잘 몰라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력이란 말 대신에 우리 뭘 쓸 수 있냐면 요 식을 써줄 수 있는 거야. 요 식을 써주면 t 세제곱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23t 플러스 a가 되겠고, 이 문제에서 전압이 있나요? 전압은 안 나와 있지. 대신에 전압이 VT다 라는 식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압 대신에 VT라고 적어주고 곱하기 전류란 말 대신에 뭐가 나와 있냐면 IT는 T 플러스 5가 나와 있어요. 근데 IT라고 적지 말고 IT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T 플러스 5라고 적어줄게요. 뭐 글 싫어하는 사람 너무 많죠. 전류 대신에 얘를 적은 거고 전압 대신에 얘를 적은 거고 전력 대신에 얘를 적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분 되시겠죠. 자, 이때 우리가 마지막에 묻는 문제는 VT를 구한 다음에 T에다 10을 대입해달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VT를 구해야 되는데요. VT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식이 지금 T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지죠. 여러분, 나누어 떨어지는 거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나머지가 0이면 조립제법 쓰면 너무 금방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립제법 한번 써볼게요. 이 식을 T 플러스 5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 하니까 개수만 쓰면 23a가 되겠고,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5로 하고 마지막에 왠지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해볼게요. 내려가서 1 마이너스 5 더하고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5에 더해주면 a 마이너스 15고, 여러분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 했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기 때문에 a는 15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a는 15 나왔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a를 구했기 때문에, 첫 번째 a를 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v10을 구할 거예요. 자, v10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양변에다가 t를 얼마를 집어넣어준다? t는 1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요 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줘도 돼요. 자, t는 10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1000 더하기 900 더하기 230 더하기 15는 v10 곱하기 10 대입하면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15로 나눠주면 정답이 되겠군요. 자, 근데 좌변을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서 잠깐 멈추고 계산을 해봤는데 2145가 나왔어요. 2145는 V10 곱하기 15가 되고, 얘를 좀 나눠줄게요. 얘는 나누는 건 정직하게 멈추지 않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15에다가 64, 4 하면 60, 45 하면 3 하면 143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V10은 145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학습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오늘 학습지 문제 많아서 진짜 힘드셨죠? 고생 너무 많으셨고,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니까 우리 한 번 더 복습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픈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